턱관절 장애가 항상 이슈가 되고 논의가 되는 이유는 이게 한 번 생기면 잘 낫지 않고요. 잠깐 좋아진 듯 하다가도 자꾸만 재발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던넷 미철입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턱이 계속 아프거나 입을 벌릴 때 일자로 벌어지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벌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려서 벌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벌어지지 않거나 모두 다 턱관절에 관련된 증상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턱관절로 인해서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턱관절이 뭔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정재현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턱관절 장애는 어떤 질환인가요? 턱관절 장애는 우리 두개골과 아래 턱뼈, 하악골이 연결되는 관절이 바로 턱관절인데요. 턱관절을 원활하게 움직이고 잘 써야 일상생활이 편안한데 턱관절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열고 닫을 때 걸리거나 잘 열리거나 잘 닫히지 않거나 딱딱 소리가 나거나 혹은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턱관절에 일어나는 모든 불편함을 아우르는 그 질병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턱관절 장애가 항상 이슈가 되고 논의가 되는 이유는 이게 한 번 생기면 잘 낫지 않고요. 잠깐 좋아진 듯 하다가도 자꾸만 재발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턱관절 장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한방적으로 턱관절 장애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아까도 저희가 언급하긴 했지만 턱관절 장애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턱관절을 움직일 때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하는 연발음이나 걸림 증상이 있고, 턱을 열 때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그재그식으로 비뚤어져서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런 증상들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원인이 뭔가요? 그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려면 결국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턱관절은 좀 특이하게도 두개골과 아래 턱뼈가 만나는 관절이 턱관절이잖아요. 턱뼈는 비록 하나지만 좌측 두개골과 우측 두개골, 좌우 측두골 부분에 관절하기 때문에 뼈는 하나지만 양쪽의 두 부분에 관절하기 때문에 한쪽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다른 쪽에도 연관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의 뼈와 하나의 뼈가 만나는 그런 심플한 구조, 단순한 구조라면 보다 좀 치료도 더 용이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을 텐데, 하나의 뼈가 두 개의 그 관절면을 가지다 보니까 치료 난이도도 두 배고 치료하였더라도 금방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단순하게 양쪽 면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디스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이 디스크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 관절면 사이에 아주 조그만한 턱관절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거든요. 측두골의 그 관절와와 그 다음에 하악골의 가지, 관절 돌기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해서 적절한 공간을 유지해 주는데요. 한쪽 공간이 끼임이 발생하게 되면 디스크가 압착되고 심한 경우에는 퇴행 변화를 일으키고 디스크가 원래 위치에서 빠져나오는 다른 위치로 가 있는 전이 상태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잘 평가하고 디스크까지 원래 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턱관절을 움직여주는 근육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육들이 많지만 하나씩 짚어보면 측두골에 붙어서 양 턱관절을 들고 있어주는 측두근, 이불보다 꽉 교합을 이루어주는 내외 익돌근,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때 어금니를 꽉 깨물도록 해주는 저작근, 여러 목 근육들까지 여러 근육들이 연관되어서 턱관절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디스크가 엉뚱한 대로 전이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려고 해도 근육의 불균형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디스크랑 턱관절의 모양도 바로잡아야 되고 불균형한 근육의 톤도 바로잡아야 되고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관절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뼈의 형태라든가 그리고 디스크의 문제라든가 혹은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근육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적인 면에서의 원인은 없을까요? 결국은 내 자세를 되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턱 관절이 올바른 자세에 있으려면은 내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두개골과 턱 관절, 특히 아래 턱뼈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악골까지만 두개골에 직접적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악골은 관절되어서 근육이 들고 있어주는 형태거든요. 머리가 앞으로 굴러 떨어진 자세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원활하게 움직였었는데,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순간 턱 관절의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고개를 비스듬히 하는 것도 원인이 되죠. 고개를 비스듬히 한번 해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했을 때 아래쪽의 턱 관절이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턱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비스듬한 면의 아래쪽에 있는 턱 관절은 상대적으로 더 잠기게 되고, 위쪽의 턱 관절은 더 열리게 되는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턱 관절이 원활히 움직이려면 턱 관절의 위치가 전후, 좌우, 상하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나쁜 습관들이 있죠. 말씀해주신 대로 딱딱한 음식물을 반복적으로 씹는다든지, 껌을 한쪽으로 계속 씹는다든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한쪽으로 팔베기를 해서 머리 옆을 받치고 비스듬한 자세로 TV를 본다든지, 신체의 부정열이 너무 심해서 깊이 들어가자면은 한쪽 발이 평발인 경우에 쏠렸던 그 무게중심이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허리 등 목의 부정열을 다 야기해서 실은 턱관절의 부정열까지 야기하거든요. 턱관절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인 분들은 턱관절이 어그러져 있다? 그러면 발부터 시작하는 의료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턱관절을 예방하려면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네요. 그럼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턱관절이 이미 걸렸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우선적으로 그 원인이 부정열에 있다 그러면 부정열을 해소하는 게 우선 가장 근본적이고요. 내가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서 턱관절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추나 치료를 통해서 올바른 정렬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한쪽 턱관절이 근육이 긴장되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전이되거나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 근육의 긴장이나 짧아지는 그런 상태들은 침치료나 약침치료, 근 긴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한약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긴장된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가 턱관절 질환에 빠진 지 오래돼서 디스크의 마모나 퇴행 변화나 전이가 의심된다라고 하면 치과, 부속병원의 구강학 안면외과 같은 곳에 가보면 턱관절에 시행하는 MRI 검사가 있습니다. 그 MRI 검사를 시행해보면 내 턱관절의 속에 들어있는 디스크까지 영상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실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턱관절의 디스크가 원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플린트 치료가 있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인 치료로도 반응하지 않는 중증이나 만성질환의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으시다면 스플린트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턱관절 증상이 있는 분들이 네. 먼저 한의원에 올 생각 못 하잖아요. 대부분은 먼저 치과를 가게 돼 있죠. 네, 그렇죠. 한의학 치료가 턱관절 치료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치과 영역에서도 구강을 보는 과기 때문에 구강과 턱관절의 연관성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 분들께서 턱관절이 안 좋으면 치과 방문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구강학 안면외과에서 턱관절과 관련된 질환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한방은 보다 넓은 관점까지 관찰이 가능하다는 게 좀 더 강점일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턱관절이 아프지? 이게 상악과 하악, 위턱과 아래턱의 교합이 좋지 않았구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구나, 이런 부분 정도까지의 시야는 치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교합을 맞췄는데도 턱관절이 다 해결이 안 됐네? 그러면 그때 의문점이 남거든요. 근데 한방은 턱관절이 왜 잘 움직이지 않을까? 턱관절과 머리, 두개골과의 관련성은 어떨까? 두개골과 경추와의 관련성은 어떨까? 경추를 바로잡다 보니까는 흉추가 연결이 되네? 흉추를 바로잡으려고 보니까 척추 전체의 밸런스를 봐야 되네? 척추 전체를 보려다 보니까 고관절이나 하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네? 그래서 치과는 물론 구강이나 턱관절 혹은 두부까지의 부정열을 관찰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한방은 좀 더 그 관점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치료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턱관절 질환들도 한방에서 전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방 치료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인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관절은 가장 위쪽에 있는 관절입니다. 턱관절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턱관절이 오래된다면 경추, 흉추,
요추까지 아랫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턱관절염과 관련된 전신 증상에 대해서도 영상 이어질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재현 원장님과 턱관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